네, 핵융합 반응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량이 작은 여러 개의 원자핵이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핵반응을 우리가 핵융합 반응이라 했고요. 그리고 핵융합 후에 생성된 입자들의 질량합이 핵융합 전 입자들의 질량합보다 작다. 그리고 질량 결손에 의해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태양을 비롯한 수많은 별에서 빛과 열을 만드는 에너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태양을 비롯한 수많은 별에서 빛과 열을 만드는 에너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태양 에너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바로 태양 중심부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가 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며 이때 발생하는 질량 결손에 의해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태양 에너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태양 중심부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가 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며 이때 발생하는 질량 결손에 의해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 우리가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바로 4개의 수소 원자가 하나의 헬륨으로 되면서 이때 뭐가 발생한다고 했죠? 질량 결손이 발생되고 그 질량 결손이 뭘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뀐다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핵분열 반응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핵융합의 반대 개념인데요. 무거운 원자핵이 보다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지며 에너지를 내는 핵반응입니다. 다시 한번 핵분열 반응은 앞에서 배운 핵융합 반응과 정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거운 원자핵이 보다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지며 에너지를 내는 핵반응을 얘기합니다. 핵분열 후 생성된 입자들의 질량 합이 핵융합 전 입자들의 질량 합보다 작고요. 다시 한번요. 핵분열 후 생성된 입자들의 질량 합이 핵융합 전 입자들의 질량 합보다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여기에는 원자력 발전과 원자폭탄 등에 이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과 원자폭탄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자력 발전 통합과학에서도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 우리가 뭘 쓰죠? 재료를요? 그렇죠. 우라늄 원자핵을 이용하죠. 우라늄 원자핵에 느린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다시 한번 우라늄 원자핵에 느린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우라늄 원자핵에서 뭐가 일어난다?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충돌로 인해서 우라늄 원자핵이 핵분열하여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가 방출된다. 뭐가 발생되냐면 크립톤과 바륨 그리고 3개의 중성자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우라늄이 핵분열돼서 크립톤 그리고 바륨 그리고 3개의 뭐가 된다. 여기서 N은 뭐가 되냐면 뉴트럴 파티클의 약자, 즉 여기서 소문자 N은 중성자인데 중성자가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개의 느린 중성자가 우라늄 원자핵과 충돌하면서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자, 크립톤 그리고 바륨 그리고 3개의 중성자가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바로 원자력 발전의 기본 원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감속제라고 하는 게 뭐죠? 네, 속력을 줄여주는 재료를 바로 감속제가 되겠죠. 왜 선생님 속력을 줄여줘야 되냐요? 만약에 핵분열할 때 속력이 줄어들지 않고 더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속도가 통제가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네. 가속도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뻥 하면서 뭐가 돼요? 바로 원자폭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자폭탄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감속제를 반드시 써서 이 핵분열의 속도를 어떻게 빠른 이 다수의 빠른 중성자의 속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낮추면서 서서히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다시 한번 빨라진 중성자의 속력을 서서히 낮추면서 연쇄 반응으로 우리가 그 막대한 에너지를 조금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적시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원자로에서 제어봉. 이 제어가 뭡니까? 아까 감속제도 나왔지만 속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하는 거죠. 컨트롤하는 연쇄 반응의 속도를 조절해서 안정적으로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다시 한번 원자로에서는 제어봉으로 연쇄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여 안정적으로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핵융합 반응을 지구에서도 통제된 방법으로 재현할 수 있다면 지구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핵융합 발전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하여 발표해보자. 자,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자, 정리해보시면, 정지 질량, 관측자와 물체의 상대 속도가 0일 때 물체의 질량이 되고요. 그리고 질량과 에너지 관계는 서로 전환될 수 있으며 동등하다. 그리고요, 핵융합은 태양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발생하는 질량 결손이 막대한 에너지로 방출된다. 그리고 핵분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우라늄의 핵분열 시 발생하는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질은 창조될 수도 파괴될 수도 없다는 진술이 옳은지 판단하고 옳지 않다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 옳게 수정해 봅시다. 이거는 바로 뭐죠? 질량 보존 법칙 관점에서는 옳은 설명이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는 틀립니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의해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물질은 에너지로 서로 전환될 수 있고 또한 에너지는 다시 물질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진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